이 문제는 지금 안 풀 거야. 적어주세요. 최고 난도. 최고 난도야. 최고 난이도인데, 가장 높은 난이도인데, 왜 높은 난이도인, 어떤 경우가 최고 난도냐면, 어떤 표현 때문에 최고 난도로 바뀌냐면, 충돌에 의해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면, 계산이 상상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계산이 어떻다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계산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한 페이지를 작은 글씨로 써도 한 페이지가 다 나올 정도로 계산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충돌 과정에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없다.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총합하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 총합이 같다는 걸 2분의 1 mv제곱 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제 더 계산이 많고, 반발계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계산을 줄일 수 있는데, 그건 지금 하기에는 여기 지금 그 정도까지 실력이 도달하기 힘든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안 풀 거야. 알겠어요? 시험 전에 뭐 신일 같은 경우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경신 같은 경우도 1등급 맞고 싶은 친구들은 풀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홍익이나 뭐 이런 데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 전에 풀기로 합시다. 알겠어요? 너무 오래 걸려,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이 표현 나와 있으면, 아, 문제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번 시험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좀 구분해서 푸세요. 이쪽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은.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거 구분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먼저 풀으셔야 돼요. 제발. 제발. 시간적으로 촉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12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답지 보기에 쫄지 마라. 다시 무슨 보기에 쫄지 말라고? 답 보기 때문에 쫄면 안 돼. 답 보기가 막 루트도 나오고 휘황찬란하게 GH도 나오고 막 되게 많아. 그래서 쫄면 못 풀어. 알겠어요? 그냥 밑에 보기를 없다고 생각하고 주관식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연습 단계에서. 알겠어요? 가만히 놓았어. 정지 상태로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mgh뿐이 없었네. 바닥에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로 모두 바뀔 거야. 그런데 여기 마찰 구간이 있으니까 속력이 좀 줄어들었겠지? 마찰을 받아서 속력이 좀 줄어들어서 V가 되었대. 바꾸었을 때 마찰이 없는 부분에서의 물질의 속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풀지? 에이, 그냥 등식을 만드는 거야. 다시 뭘 만드는 거야? 등식을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풀리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여기 P지점이라고 하면 P지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Q지점에서의 이 역학적 에너지랑 같고, 그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만큼이 몇 분의 1 mv의 제곱이어야 돼? 2분의 1 mv의 제곱이어야 돼. 중간 여기 생략하고 mgh만큼에서 마찰 구간에서 받은 1만큼, 1을 받은 만큼 빼지면 남은 역학적 에너지 얼마만큼이야? 몇 분의 1 mv의 제곱이야? 2분의 1 mv의 제곱이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몇 h로 바꿀 거야? 몇 h로 바꾼대? 문제 같이 안 읽냐? EMGH만큼으로 EH로 바뀌었죠? 그럼 마찰 구간에서 받은 1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마찰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속력이 빠르든 느리든 마찰력이 동일하고 이동거리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속력을 물어봤단 말이야. MV 뭐 프라임의 제곱. 연립해야지. 뭘 연립해? W 소거해야지. 왜? GH랑 뭘로만 표현해야 돼? V가 들어가는 거. 연립하면 답이야 그냥. 알겠어요? 등식을 만드냐 못 만드냐가 중요한 거지, 뭐 답이 뭐 어떻게 됐느냐 안 됐느냐 안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일단 들이대도 보면 나오는 거야. 13번 유형은 선생님한테 이거 배웠던 기억이 나는 친구들. 기억이 나는 친구 없나요? 했었던 거 같은 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기억이 남는 거. 이건 딱 보자마자 4의 제곱 빼기 0의 제곱은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꼴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제일 나이스. 나이스. 지금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니?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같아야 돼요.
맞아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 mg 델타 h가 똑같아. 그러면 2분의 1 m v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도 똑같아야 돼. 2분의 1 m으로 묶어버리면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누가 상수야? 동그라미 친 게 전부 다 상수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 무슨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 속력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요. 라고 대답하시거나. 알겠어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으면 무슨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요? 속력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질량은 상관이 없거든. 다시 뭐는 상관이 없어요? 질량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어요? 높이 변화가 똑같으면 무슨 제곱의 차가 똑같아요? 속력 제곱의 차가 똑같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소거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속력 제곱의 차가 똑같아야 돼요. 두 상황은 무슨 제곱의 차가 똑같아요? 속력 제곱의 차가 똑같습니다. 응? 이 문제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고 또 하나 평균 속력이 똑같아요. 이동거리 종합이 어떻대? 똑같고 시간도 똑같대요. 다시 무슨 속력이 똑같아요? 평균 속력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유형밖에 안 나와. 이 숫자 조합밖에 안 나오니까 외워버리세요. 알겠어요? 사실은 한쪽은 정지가 아닌데 한쪽을 정지로 두고 푸세요. 한쪽을 뭐라고 두고 푸세요? 정지로 두고 푸세요. 가속도가 작았다가 커졌고 가속도가 컸다가 작아졌어. 완만하면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작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급하면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크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가속도가 작았다가 커졌고 가속도가 컸다가 어떻게 됐어? 가속도가 컸다가 작아졌어. 가속도가 작았다가 큰 경우가 있고 컸다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컸다가 작아지는 경우는 이건 나의 경우라고 하자. 얘는 뭐의 경우라고 하자? 가의 경우라고 하면 나의 경우를 이렇게 해서 VT로 그려버리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가의 경우를 맞추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뭐가 똑같은 상황이 생기고 평균 속력이 똑같아요. 왜? 시간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 문제 어려운 버리세요. 아, 알겠어요? 문제 어려운 친구들은 버리세요. 앞단원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 어려운 버리세요. 미리 얘기하지만. 이동거리 똑같고 시간 똑같으려면 밑넓이가 똑같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런 구조로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적당하고 그리고 이때 무슨 제곱의 차이가 같아야 돼요? 속력 제곱의 차가 똑같아야 돼요. 다시 무슨 제곱의 차가 똑같아야 돼요? 속력 제곱의 차가 똑같은데 왜 하나를 0으로 잡았냐면 피타고라스의 수 조합이면 다 되는데 제일 간단한 피타고라스의 조합은 4의 제곱 얘는 5의 제곱 얘는 몇의 제곱? 3의 제곱 해버리면 그러면 제일 편해요. VT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제일 편해서 VT 쪽에서 처음 속도를 똑같이 잡고 처음 속도 어떻게 잡고? 똑같이 잡고 평균 속력이 똑같이 잡으려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지. 아 잠깐만 이렇게 둘이 평균 속력이 똑같고 그리려면 처음 속도를 똑같이 잡았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무슨 제곱의 차이가 달라요? 속력 제곱의 차가 달라요. 다시 무슨 제곱의 차가 달라요? 속력 제곱의 차가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하고 끝을 둘 다 맞추면 되잖아요. 처음하고 끝의 속력을 둘 다 똑같이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속력이 달라져요. 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외워버리세요. 몇 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숫자 조합으로 몇 대 몇 대면 피타고라스 수 5의 제곱에서 몇의 제곱을 뺀 게 3의 제곱을 뺀 게 4의 제곱에서 몇의 제곱을 뺀 게 편해요. 0의 제곱을 뺀 게 편합니다. 다른 숫자 조합이 아니면 안 나옵니다. 0 다른 숫자 조합이 안 나온다고. 피타고라스 숫자 조합이 다른 숫자가 안 나온다. 이 숫자 조합밖에 안 나온다고. 문제풀이가. 그래서 3등급 이상 맞는 친구들도 그냥 외워서 풀면 이거 맞출 수도 있어. 알겠어요? 이 숫자 조합을 외우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똑같으니 달랐니? 달랐어. 하나는 속력이 작았고 하나는 속력이 어떻게 돼야 돼? 컸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처음에 컸었던 쪽은 속력이 작아서 얘는 정지 0m/s 바닥에 떨어질 때는 몇 m/s? 4m/s 얘는 몇 m/s? 3m/s 얘는 몇 m/s 떨어진다는 거 아예 외워버리시면 5m/s 떨어진다는 거 외워버리셔도 풀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더 컸어? A가 더 컸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A가 더 컸어? 위치 에너지는 똑같지만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커서? A가 더 커서.
자, 중력이 한 일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야. 다시 무슨 에너지 감소량이야?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야. 둘이 어떻게 돼? mgh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어떻게 돼요? 같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상황에서는 똑같은 거 물어본 거야. 다시 기억 니은이 어떤 걸 물어본 거야? 똑같은 걸 물어본 거야. 기억 보기 물어본 거야, 니은 보기 물어본 거 똑같은 걸 물어본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어떻게 된대?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누가 더 컸다? A가 더 컸다로 결정이 되는데 14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그냥 변형이 없어. 문제 그대로 나올 것 같아. 13번은. 뭐 바닥에서의 속력은 누가 더 빠르냐 이런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속력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도 봐봐. 풀이가 좀 길게 잡았고 빨리 풀 방식을 얘기를 해줄게. 정지였어. 다시 뭐였어요? 정지였습니다. 빨라졌어요. 높이가 둘 다 h로 똑같아요. 그 다음에 F를 받아서 또 빨라졌어. 다시 또 빨라졌어. 이번에 어떻게 됐어? 느려졌어. 다시 운동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또 빨라졌다가 또 어떻게 됐어? 느려졌어. 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1등급 맞을 친구들만 자세히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숫자 조합 정도만 외워버리고 푸세요. 알겠어요? FT가 똑같아요. 여기서 T 동안이래요. 다시 뭐 동안이래요? T 동안이래요. 문제 속에 말로 다 주어졌어. 둘 다 같은 시간 동안 힘을 받았다고. 그럼 FT가 똑같으면 I는 뭐기 때문에? FT는 M, V-V0는 델타 P랑 운동 충격량 공식 모르면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자, 그러면 FT가 같아. 근데 질량도 똑같아. 왜 물체 질량 바뀌면서 움직여? 안 바뀌면서 움직여? 안 바뀌면서 움직이지. 그럼 뭐가 똑같아야 돼? 속도 변화가 똑같아야 돼. 속도는 빨라졌어, 늦어졌어? 힘의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빨라졌어. 그럼 속도 증가량이 똑같아. 다시 무슨 증가량이 똑같아요? 속도 증가량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의 속력 루트 EGH야. 여기서의 속력 뭐라고? 루트 EGH야. 여기서의 속력도 루트 EGH야. 왜 여기서도 루트 EGH야? 여기를 바닥으로 해석을 할 상관은 없어. 요 구간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무슨 양으로 가는 거야? 증가량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다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뭐가 된다고? 아니,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운동 에너지 감소량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MGH가 2분의 1 MV 제곱되는 상황이에요. 얘도. 둘 다 루트 EGH 속력이 똑같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루트 EGH 필요 없어요. 속력이 어떻다는 거 판단하셔야 돼요. 같다는 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속력이 어떻다? 같다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파악 못하겠는데요? 버리세요. 파악 못하면 버리셔야 돼요. 그냥 끝났어요.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속력이 같다는 거 파악 못하면 게임 끝난 거고요. 속도 증가량이 같다는 거 파악 못하면 게임 끝난 거야. 풀지 마세요. 그냥 그럴 친구들은. 알겠어요? 속도 증가량이 같습니다. 증가량이 같아요. 문제 파악을 써준 거야.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버리세요. 이해시키기 어려워. 너무 오래 걸려. 알겠나요? 그냥 이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친구들만 푸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여기서 속도 같다는 거 속력 같다는 거 파악했고, 속도 증가량이 같다는 거 파악했지만, 여기서 속도 증가한 다음에는 잘 모르잖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VT를 좀 동원을 해볼 거야. 다시 뭘 동원해 볼 거야? VT를 동원을 해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VT를 동원을 하면 양쪽 끝에서 속력은 얼마가 돼? 0이 됐어. 그리고 양쪽 끝에서 속력이 증가하고 속력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는데 둘 다 속력이 똑같아. 속력이 증가했고 속력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는데 얼마만큼 기울기는 모르지만 속력이 똑같아. 여기서는. 여기가 1지점이라면 여기는 4지점이라면 1지점하고 4지점의 속력 어떻다고? 같다고. 여기 속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 속력 증가했고 여기 속력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그럼 속력 증가했어. 1번 지점으로부터 속력이 증가했고 4번 지점까지 속력이 증가되어 있는 거야. 4번 지점까지 어떻게 된다고? 속력이 증가해서 4번이 된 거야. 근데 속력이 변한 정도가 똑같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러면 요 흰색 구간, 뭐 1구간이라고 하면 1구간에서는 속력이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이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덧방 때린 두 구간에서 요 구간하고 요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는 게 되게 중요해. 다시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아? 그럼 무슨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야 돼? 속력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야 돼. 속력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야 돼서 속력 제곱의 차이가 똑같아야 돼. 그러면 빨리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5. 이 숫자 조합밖에 안 나오니까. 5, 4 몇이야? 3.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두 구간에서 시간 비율이 똑같죠? 여기도 t초라고 했었고 여기도 뭐라고 했어? t초라고 했었지. 그러면 무슨 비율을 구하래? 1의 비율을 구하래.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힘이 똑같으니까 거리 비율이야. 다시 무슨 비율이야? 거리 비율이야. 거리 비율이면 그럼 얼마니? 거리 비율은 시간은 가로축은 똑같은 게 밑넓이 비율이거든? 4.5 대 몇에서 떨어지는 거야? 3.5로 떨어지는 거야. 결론값은 그래. 근데 정석적으로 풀면 이 VT 그래프 상태에서 정석적으로 푸는 방식을 얘기해 줄 거고, 그냥 그 VT 없이 정석적으로 푸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기는 할 거야. 알겠어요? 정석적으로 푸는 방식을 얘기를 해주긴 할 거야. 이건 야매야. 알겠어요? 야매 풀이 방법이고, 야매 풀이 방법은 다시 한번 몇을 외워버리라고? 5, 4, 3을 외워버리면 5, 4, 3을 외워버리면 요 중간값 얼마야? 4. 몇이야? 5. 높이가 4.5. 가로 비율은 똑같고 여기는 높이가 얼마가 돼? 3.5. 그럼 이 밑넓이 비율이 4.5 대 3.5니까 얼마가 돼야 돼? 9 대 7. 다시 몇 대면? 9 대 7이 답이야. 네, 여보세요? 네네, 지금 수업 중이라서 동규 지금 수업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따 3시쯤 넘어서 끝나요. 3시 반 정도 끝나요. 네네네, 할 게 많아요. 네. 아, 네. 9 대 7로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건 야매 풀이 방법이라고 했어요. 사실 어떤 풀이 방법이라고? 야매 풀이 방법이야. 3등급 다 못 외우겠어요. 9 대 7만 외워. 알겠어요? 알겠어요? 문제 똑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좀 정석적으로 풀어보면, 다시 어떻게 풀어보면, 정석적인 게 별게 아니야.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때의 속도를 모르니까 V로 잡는 거야. 다시 뭘로 잡는 거야? V를 잡는 거야. 그리고 여기 T초 작용하는 구간, 여기 A 구간, B 구간 둘 다 속도 증가량이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라고 했었지. 속도 증가량이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때의 속도를 뭘로 표현하는 거야? V 더하기 V 프라임이라고 써주는 거야. 속도 증가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니? V 프라임만큼 증가해서 V가 됐다는 건 그 전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V 마이너스 뭐라고 쓰는 거야? V 프라임이라고 쓰는 거야. 자,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VT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되나요? 네. 된다고요. 알겠어요? VT 그래프 그리셔도 됩니다. 서술형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그냥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버려도 상관은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뭐 써주는 거야? T 써주는 거지. 똑같은 시간 동안 작용했으니까. 1의 비율은 이동 거리 비율이라서 1의 비율은 이동 거리 비율인데 거리 비율, 밑넓이 비율을 찾아야 되는데 V'을 V로 바꿔야 되잖아. A 구간과 B 구간에서는 A 구간이 이거 아니구나. 여기 첫 번째 구간 A 구간이 아니네 여기. 잠깐만. 아니다. 여기 B 구간에서는 T가 똑같고 여기 구간 여기를 P 구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무슨 구간이라고 내가 약속을 할 거야? Q 구간이라고 하면 PQ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속력 제곱의 차가 같다. 다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무슨 제곱의 차가 같다? 속력 제곱의 차가 같다. P 구간, 여기를 무슨 구간? Q 구간. 무슨 제곱의 차가 같다? 속력 제곱의 차가 같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그럼 속력 제곱의 차가 같으니까 그걸 그대로 P 구간과 Q 구간의 위치, 서술형 때문에 써주는 거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므로
무슨 제곱의 차가 같다고? 무슨 제곱의 차가 같다고요? 속력 제곱의 차가 어떻게 됐다고? 같다. 그럼 속력 제곱의 차가 같으니까 계산을 해봐. V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은 다시 무슨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은? V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은 몇의 제곱 빼기? 나중 속도의 U 제곱에서 U 제곱 빼줘야 되는 거 V 더하기 V 프라임의 제곱 빼기 V 마이너스 V 프라임의 제곱. V 프라임은 4분의 1V이 나와요. 몇 분의 1V이 나온다고? 4분의 1V이 나옵니다. 계산하면. 알겠어요? 속력 제곱의 차가 같다는 걸 이용하면 V 프라임은 4분의 1V가 나와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중간 계산 생략. 알겠어요? 그러면 얘 얼마가 돼? 4분의 몇 V야? 4분의 5V지. 맞아요? 4분의 5V고 얘는 얼마야? 4분의 몇 V 나와? 3V 나오겠지. 그럼 얘 평균 속도를 찾을 거니까 평균 속도 요 높이는 얼마가 돼야 돼? 평균 속도 요 높이는 요 높이에 해당되는 값은 둘이 더한 다음에 반이니까 8분의 몇 V 잠깐만 4분의 몇 점 5V? 4.5V 4분의 4.5V 맞아요? 4분의 얼마 나와? 4.5V 나오지. 그럼 여기 평균값은 요 평균값은 얼마 나오니? 중간값은 4분의 얼마 나와? 3.5V 나와요. 그럼 4분의 3.5, 4분의 8.5니까 비율적으로 9대 얼마 나오는 거야? 7. 가로 비율 똑같으니까 이동거리 비율 9대 7로 답이 형성이 된다는 거지. 이게 정석적인 건데 너무 오래 걸려. 그쵸? 객관식으로 나오면 숫자 조합 외워버리시고 푸세요. 변형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변형이 없어요. 숫자 조합 사설 문제 비슷한 거에 이거 비슷하게 변형해 놓은 것들은 좀 있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형태로 좀 변형해서 나온 것들, 아예 변형해서 나온 것들 풀고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 좀 찾아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응? 자,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었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었다. 그럼 문제에다 대고 미지수를 표현해야죠. 똑같아요. 그래프를 푸나, 식으로 푸나. 요때의 속도를 뭘로 잡으면 V라고 하면 요때의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V 더하기 뭐라고 쓸 거야? V 프라임이라고 쓸 거고 요때의 속도 똑같다는 걸 판단할 거니까 얘를 V라고 하면 요때의 속도 어떻게 돼야 돼? V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V 프라임이라고 써야 되지. 그럼 얘는 정지였기 때문에 다시 얘는 뭐였기 때문에? 정지였기 때문에 무슨 제곱의 차이가 같아야 돼? 속력 제곱의 차가 같아야 돼. 요 구간에서 속력 제곱의 차, 요 구간의 속력 제곱의 차가 같아야 돼. 그래서 요 두 구간의 속력 제곱의 차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V 프라임이 얼마가 나온다고? 4분의 몇 V가 나온다고? 1V가 나온다고. 4분의 1V 나왔으니까 4분의 1V 나왔으니까 평균 속도 비율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 비율이잖아. 평균 속도 비율이 무슨 비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돼? 평균 속도 비율. 자, 이거 몇 분의 몇 V야? 4분의 몇 V야? 3V가 되고 얘는 V가 4분의 4V지. 얘는 4분의 4V고 얘는 4분의 몇 V야? 5V지. 평균 속도는 4분의 4.5. 4분의 몇이 돼? 3.5. 그럼 얼마가 돼? 4분의 4.5 대 4분의 3.5는 비율로는 몇 대 몇이야? 9대 얼마 대? 7. 9대 7로 나온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풀이 방법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3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버리세요. 그냥 너무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몇 대 몇 대 몇 조합 정도 기억해 두고 몇의 제곱은? 몇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몇의 제곱은? 0의 제곱은? 5의 제곱 빼기 몇의 제곱과 같다? 3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하고 이 문제는 몇 대 몇이 답이다? 9대 몇이 답이다? 7이 답이다. 그냥 다 외워버리고 문제 풀어도 돼. 알겠어요? 자, 홍익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안 나와. 알겠어요? 홍익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 있어. 뭐는 나올 수 있냐면 그 위에 있는 문제 13번은 나올 수 있어. 알겠어요? 니들 홍익은 개념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13번까지 나올 수 있어도 수능 패턴에 이런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가 쉽지 않죠. 자, 이제 유형을 좀 바꿔서 실이 연결된 물체들에서의 운동. 물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죠. 일단 이쪽 파트는 지금 15문제 나오는 파트는 운동방 정식을 못 풀면 이쪽 파트를 건들 수가 없어요.
운동방 정식을 못 풀면 그걸 건들 수가 없어. 응?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대. 주어야. 얘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가속도 G 형태로 표현해봐. 가속도는 몇 G? 가속도는 2G? 큰일 났네. 이러면 이제 이쪽 파트는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나요? 가속도를 딱 보자마자 답이 안 나오는 정도 수준이다. 이쪽 파트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얼마가 되니? 5분의 몇 G가 돼야 돼요? 2G. 나오셔야 됩니다. 그쵸? 이게 안 나오면 이쪽 파트를 건드리는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나는 풀어주겠지만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걸 모르는 친구들. 근데 이걸 설명해 주려고 또 1시간을 쓴다고? 그럼 다른 애들한테 피해가 가. 일단은 그거 이상은 힘들어. 이거 일단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실이 연결된 물체들에서는 가속도를 구해서 MAS에다가 대입하면 그게 무슨 에너지 변화량으로 가는 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다시 R자임이 한 일이 무슨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A 값을 이렇게 가속도를 운동방 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걸 못하면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방법은 없냐? 그랬으면 보냈겠지. 방법이 딱 하나 더 있어.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 자, 실이 연결된 물체들에서는 다시 어떤 물체들에서는 실이 연결된 물체들에서는 두 가지 풀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몇 가지 풀이 방법?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실이 연결된 경우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운동방 정식을 통해서 좀 전에 운동방 정식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뭐 구하기? 가속도 구하기를 하셔야 돼요. 가속도 구한 다음에 무슨 정리 사용하는 거야?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걸 쓰는 거야. 그럼 1 운동 에너지 정리라는 게 뭐라고? R자임이 한 일이 MAS가 무슨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라는 걸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 실이 연결된 물체들에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각 물체의 에너지 변화를 조사하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조사하는 거야. 위치 에너지 변화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운동 에너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혹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증가한 거하고 감소한 걸 찾아야 돼. 알겠어요? 증가량, 감소량을 다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서 변화량 총합은 증가한 거는 뭘 쓰고? 플러스 값을 쓰고, 감소한 건 뭘 쓰는 거야? 마이너스를 쓰는 거야. 그 총합이 몇이 돼야 돼? 0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이항하면 증가량의 총합은 무슨 양의 총합하고 같아? 감소량의 총합과 같은데 이 경우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 되는 상황이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 외력이 있는 상황,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거든? 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외력이 없는 상황이고 외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증가량 똑같이 조사하고 감소량 조사한 다음에 이게 외력이 한 일 F 곱하기 S랑 어떻게 돼? 같다는 방식을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방식을 잘 이해 못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 근데 못 알아들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얘기했고 밑에 있는 거는 그래도 기억하셔야죠. 역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얘는 가속도를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차피 가속도를 구하고 못 구하니까 가속도 구하기가 안 된다고.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몇 번째 방식을 써야 돼? 두 번째 방식을 쓸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을 쓰는 동안에 내가 손을 놓은 이후에 내가 다시 당겨주거나 밀어주거나 한 경우 있어? 없어? 없지. 전동기가 작용한 경우도 없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없어. 그럼 각물체의 뭘 조사를 하는 거야? 에너지 변화를 조사하는 거야. 각물체 에너지 변화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럼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0. 운동 에너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2라고 쓸게. 왜 2라고 쓰는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얘는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쓸 수 있어요? 위치 에너지 감소했으면 위치 에너지 mgh만큼 어떻게 됐어? 감소했는데 EMGH만큼 감소했네? 감소했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 자,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움직이면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정지보다 느린 건 있어, 없어? 없지. 빨라지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이만큼으로 쓸 거야. 왜 2이라고 썼을까? 질량 비율 때문에. 운동 에너지 비율은 실이 연결된 물체는 항상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도 질량 비율이고 운동 에너지도 질량 비율이야. 그래서 질량 비율 2가 돼야 돼. 근데 플러스 값이지. 왜 플러스 썼다고?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다 조사했는데 증가한 것의 총합은 감소한 것의 총합하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절대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 3, 2가 뭐가 돼야 돼? EMG 뭐가 돼야 돼? H가 돼야 되겠죠. 2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 3분의 EMG H. H만큼 이동했을 때 속력을 구하세요. 몇 분의 1 mv의 제곱 때려버리면 돼요? 2분의 1 mv의 제곱 때려버리시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푸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썼고 얘도 똑같이 나타났죠?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도 0 더하기 2만큼 증가했고 얘는 마이너스 몇 mgh만큼? 2mgh만큼이고 얘는 몇 이만큼? 2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건 뭐도 똑같다는 얘기야? 속력도 똑같다는 얘기야. 응? 뭐가 차이 날까 그러면? 뭐가 차이 날까요? 똑같은 h 움직였지만 뭐가 차이 나? 이동 거리가 차이 나. 다시 뭐가 차이 나요? 이동 거리가 차이 나요. 가속도가 누가 더 클까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역학 처음 듣는 친구들 같은 사람들은 VT만 이용하세요. VT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고 이동거리는 민넓이인데 둘 다 똑같은 속력을 지녔다는 건 판단했어. 왜? 운동 에너지가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거야? 속력도 어떻게 돼? 똑같아. 근데 속력이 똑같은데 하나는 이동거리 조금 움직였고 요만큼 H 움직였고 여긴 더 많이 움직였잖아. 똑같은 속력을 움직였는데 똑같은 속력이 되었지만 조금 움직였고 하나는 어떻게 움직였어? 많이 움직였으니까 얘가 무슨 경우야? 가의 경우, 얘는 무슨 경우야? 나의 경우야. 알겠나요? 가속도가 누가 더 커?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가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을 한번 골라보면 가속도는 누가 더 커? 판단해보면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큽니다. 기울기가 큰 거. 가속도는 가가 더 커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나중 속력이 똑같은데 조금 움직였어? 졸라 빨리 간 거야. 알겠어요? 빨리 갔다는 얘기는 빠른 속력 증가를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고 H만큼 내려오는 순간 속력은 둘 다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A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같은 시간 동안에 비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같은 시간 동안에 야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내려와? 가가 더 많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많이 내려오면 중력 포텐셜의 감소량이 그만큼 더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죠? 가가 더 크다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16번을 니들이 풀어봐. 얘도 가속도를 못 구하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잠깐만, 기억은 내가 풀어줄게.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이 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힘 표현 안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뭐가 작용하니? B에 작용하는 중력 작용하죠. 그냥 중력이라는 거에 말로만 할게. 정지하려면 합력이 영향이 되겠지. 그럼 실과 연결되면 실이 얘를 당기는 뭐가 필요해? 장력이 필요해.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장력은 실이 B를 당기는 장력이 있으면 실이 누굴 당기는 장력도 크기가 똑같은 게 있어야 돼. A를 당기는 장력이 똑같아야 돼. 이걸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외워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크기의 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흰색으로 똑같은 크기야. 그런데 이 물체는 A는 중력도 받고 수직항력이라는 힘도 받죠. 중력과 수직항력의 힘의 합력을 하나로 표현합니다. mg sin 세타라고.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고? mg sin 세타. mg sin 세타 너무 길어. 근데
쓸게. mg 사인 세타라고. 자, 그러면 여기도 빨간색도 뭐야? mg고 노란색도 얼마만큼 당겨야지 합력이 0이야? mgh 합력이 0이고 여기도 뭐여야지 합력이 0이야? mgh 합력이 0이지. 그런데 얘도 합력이 0이려면 얘는 얼마만큼 힘이 필요해? mg 사인 세타 더하기 얼마만큼 필요한 거야? mg가 필요하다는 걸 찾을 수 있죠. mg 더하기 mg 사인 세타야. 그래서 P가 A를 당기는 힘은 mg라고 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다시 힘을 뭘로 표현하는 연습이야? 이걸 화살표로 나타내는 연습들이 원래는 힘 단원에서 졸라게 많이 이루어졌어야 되죠. 이걸 못 푸는 친구들은 시험 때 못 푸는 친구들은 연습이 덜 돼 있는 거지. 그치? 맞지, 재민아? 응, 그렇지? 응. 알지? 우리는. 자, 연습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이제 C를 어떻게 했어? 싹둑. P를 잘랐어. 그러면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내려온다는 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강물체이 뭘 조사할 거라고? 가속도를 못 구하는 상황이라서 에너지 변화를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에너지 변화 조사해야 되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mgh만큼 감소했어, 증가했어? 감소했지. mgh만큼 감소했어. mgh만큼 감소했고 E 감소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몇 E만큼 감소했니? E만큼 감소했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E 프라임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고 몇 프라임만큼? E 프라임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감소량이 총합은 무슨 양이 총합하고 같아야 돼? 증가량이 총합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E를 뭐야? MGH라고 했으니까 E를 뭐라고 했으니까? MGH라고 했으니까 3MGH만큼 감소했네. 3MGH 감소량은 몇 E 프라임이랑 똑같아야 돼? E 프라임이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E 프라임은 그럼 얼마가 되니? 2분의 3mgh, 2분의 3mgh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건 사실은 2라고 안 써도 돼. 처음부터 mgh를 쓰세요. 그래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mgh 감소했고 운동에너지 이만큼 어떻게 됐다고 이걸 얘를 2로 잡고 이만큼 어떻게 됐다고 볼 거야? 증가했고 여기는 몇 mgh만큼 감소했고 2mgh만큼 감소했고 얘는 2만큼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 모든 물체의 감소량 총합은 증가량 총합하고 어떻게 된다고? 같다고. 그러면 3mgh는 어떻게 된다고? 2가 되는 거니까 2는 얼마가 된다고? 2분의 3mgh 2분의 3mgh가 되고 이가 몇 분의 1 mv의 제곱이랑 똑같아? 2분의 1 mv의 제곱이랑 똑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얘는 2분의 3mgh야. 얘는 2분의 3mgh야. 이때 뭘 하나 더 살펴볼 거냐면 얘의 역학적, 이제 A만 바라봤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가 커, 감소가 커? 증가가 더 크죠? 2분의 3mgh만큼 증가했고 2분의 2mgh만 감소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만큼 감소한 거야? 2분의 1 mgh만큼 이 토탈이 어떻게 됐다고? 토탈은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증가가 커, 감소가 커? 감소가 더 크죠? 감소가 더 크니? 감소가 더 크네? 얘는 증가가 커, 감소가 커? 뭔가 이상한데? 얘는 증가. 위에는 증가가 더 크지. 증가인데 감소가 아니네. 왜 선생님이 이걸 의심했냐면 말이 안 돼. 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얘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하고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같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돼.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면 역학적 에너지 다 감소한다고? 그럼 외력이 있어야 되는데 외력이 없거든. 외력이 없을 때는 모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총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얘가 증가한 만큼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감소해야 된다는 거야.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얘가 2분의 1 mgh 증가했으면 얘는 2분의 1 mgh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걸 판단한다는 거야. 주호는 딴 생각하고 있냐? 못 알아듣지?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이 답까지 구해보세요. 다시 뭐까지 구해보세요? 답까지 구해보세요. 먹고 와도 돼.
얘는 다른 풀이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방식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의 방식을 기억하셔야 돼요. 변화량 조사에서 변화량 총합은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는 감소량 총합과 증가량 총합이 같다는 것만 이용하셔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오늘 텐서 포텐셜은 다 못 끝내겠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진짜 난 더 많이 풀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럼 빨리 설명은 빠르게 풀면 못 알아들을까봐 또 빨리 설명도 못 하겠어. 답이 몇 번 나왔나요? 5번. 어? 5번 나왔어? 네, 5번이요. 5번 나왔어요? 다시 볼게요, 선생님. P가 1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건, 이거 지금 이거 푼 거였지? P가 1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mg 더하기 mg 사인 세타니까 틀렸고, 가나 과정에서 A의 역학조회는 증가한다. 아무튼, 그러니까, A의 역학조회 증가한다. 맞네요. V는 루트 3GH다. 누구의 속력을 루트 3GH? 요때의 속력을 루트 3GH? 다시 여기 어떻게 됐다고? MGH만큼 어떻게 됐다고? 감소했고, E만큼 어떻게 됐다고? 잠깐만. 아까 전에 운동에너지 E가 얼마였었지, 이게? 2분의 3mV의 제곱이었죠? 3mgh였지? 만큼 얘는 증가했지. 그럼 얘를 갖다 몇 분의 1 mv의 제곱으로 보시면 돼요?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루트 3gh 되는 거 맞네요. 5번이 답이네요. 자, 17번도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문제를 풀었는데 17번은 못 푼다. 이거 문제 좀 있어요, 이건. H가 아니라 D였네. 지금 못 푸신 것들은 집에 가서 복습하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게 알아들었다고 끄덕끄덕거리는 거 가지고 니들이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알겠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거야. 알아들었다고 니들이 풀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되게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알겠어요? 어디서 내가 틀렸는지를 꼼꼼하게 자기 스스로가 반성하면서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 뭐야? 자기 자신한테 칭찬도 잘하고, 구박도 잘하시라고. 내가 잘하고 열심히 뭔가 터득한 느낌이 있었을 땐 칭찬해주고, 내가 남들 다 풀고 있는데, 나도 분명히 그 개념을 알았는데 못 풀고 있으면 스스로가 구박도 좀 하시고. 알겠어요? 내 공부를 잘하려면 또 다른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자아를 하나 만들어야 돼. 상상 속의 인물이 나를 뭐라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친구가 아닌 뭐 선배 같은 나의 또 다른 자아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이때 특징은 뭐야? A는 위치 에너지 변화가 주어졌어? 운동 에너지 변화가 주어졌어?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주어졌어?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주어졌으니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 대신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써주는 거야. 몰라. 위치 에너지 얼마 증가하는지, 운동 에너지 얼마 증가하는지 몰라. B는 위치 에너지 변하지 않았지. 운동 에너지 증가인데 왜 2라고 썼어? 질량 비율, 질량이 계속해 몇이라서? 1이라서 2라고 써준 거야.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떨어졌으니까. 감소했겠지.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 문자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mg에다가 얼마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d 움직였기 때문에 d 떨어졌을 때 2mgd만큼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증가했을 거 아니야. 왜 정지로부터 출발하면 운동 에너지 무조건 증가하는 거야? 왜 2라고 썼어? 질량이라서. 그럼 감소량이 총합은 증가량이 총합하고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역학적 에너지 개념으로 얘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둘이 한 만큼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지. 그럼 기억 보기엔 볼 필요도 없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다가 맞겠지. 그럼 니은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래. 변화량 총합은 몇이라고? 0. 증가한 거 다 더하고 감소한 거 다 더해서 절대값의 합이 같아야 된다 했었죠. 증가한 거 각각을 조사했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증가한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 야, 위치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다 더하면 얼마야? mgd 더하기 몇 이만큼 증가했어요? 3이만큼 증가했죠? 감소한 건 몇 mgd야? 2mgd. 2는 몇 분의 1 mgd? 3분의 1 mgd. 맞아요? 2는 3분의 1 mgd야. 그럼 여기 이 자리에 3분의 1 mgd 써주면 되겠네, 이제. 3분의 1 mgd. 여기 3분의 몇 mgd? 2 mgd. 그럼 B 운동 에너지는 A가 Q를 지날 때 B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 만큼이 0부터 증가했기 때문에 3분의 1 mgd지. 맞는 내용이지. 디귿. A의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디귿 내용 못 구하는 친구들은 다시 잘 기억해도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MAD라고 쓸 수 있어. 다시 뭐로 쓸 수 있어요? MAD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M이 2M이고 A 곱하기 D를 여기서 써도 되고 얘를 뭘로 써도 돼? MAD라고 써도 돼. 두 물체의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알자 의미한 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무슨 의미한 일? 알자 의미한 일이라서. 알겠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쪽에서는 MAS, 즉 MAD. 왜 S가 D니까 여기서는 이동거리니까. 그걸 대신 써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MM 날라가고 DD 날라가는 거냐? 몇 분의 1G가 돼요? 3분의 1G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다시 운동에너지 변화량 옆에다 써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주어져 있고 가속도 구할 때는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퀄 MAS로 운동에너지 변화량 이퀄 뭘로? MAS로 놓고 푼다라는 방식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세영인가? 오늘 머리 터지겠네. 너 머리 완전 터지겠다. 원래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배울 내용이야? 아니면 나눠서 배울 내용이야? 나눠서 배우고 숙제도 주고 막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19번을 풀어보실래요? 아니다. 18번을 풀고 19번을 풀자 그냥. 자, 이 부분 유형은 운동방정식을 못 풀면 그냥 버리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운동방정식까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거든. 세영이는 못 알아듣겠으면 그냥 버려. 알겠어? 이건 버려. 지금 당장은 못 풀 수도 있어. 그럼 가와 같이 물체 A, B를 실내 연결하고 빗면 위 점 P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해. 그러다가 실이 어느 순간 올라가는 순간 실이 어떻게 됐어? 끊어졌어. 그러면 가속도 이쪽으로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더래.
자, D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써져 있었고, A가 Q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3분의 1 mgd이다. A 역학적 에너지 3분의 1 mgd야.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 합쳐서 증가했는데, 그럼 나는 가이실이 끊어진 후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둘이 어떻게 된다? 같고, 가에서 나에서 가속도는 똑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워두시면 좋은데,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나왔으면 순진하니? 아까 전에 뭘 얘기했었어? 자유낙하 할 때 위치 에너지 감소량 주어지고 위치 에너지 감소량을 생각하라 그랬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생각하라 그랬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생각하라 그랬었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 계산하라고 하면 A가 받은 충격량 계산하라고 하면 누가 받은 충격량을 대신해도 된다 그랬어? B가 받은 충격량을 대신해도 된다 그랬었지? 역시 두물체 운동에서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주어지면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대체하는 거야?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대체하는 거야. 알겠어요? 두물체의 경우에서만. 알겠어요? 자,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가 이만큼 됐다는 얘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3분의 1 mgd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몇 분의 1 mgd라고? 3분의 1 mgd다 라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럼 B는 요만큼 떨어졌을 거 아니야. D만큼 떨어졌을 것이고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했고 위치 에너지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했는데 그게 얼마만큼이야? mg D만큼 어떻게 됐어? 감소했어요. 그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됐나요? 증가했죠. M이니까 E라고 쓴다고? 아니야. 뭘로 써야 될까요? 2라고 안 쓰면 가속도가 주어졌잖아. 다시 뭐가 주어졌잖아? 저거나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MAS 형태로, 다시 운동에너지 변화량 무슨 형태로? MAS 형태로 쓰는 거야.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는 MAS로 쓰는 거야. 그러면 M 곱하기 A 곱하기 D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다고. 그러면 요거 계산하고 합치면 감소가 더 크다는 뜻이거든. 다시 뭐가 더 크다는 뜻이야? 감소가 더 크다는 뜻이야. 감소가 증가보다 더 커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어떻게 써야 돼? MAD란다. MGD에서 뭘 빼줘야 돼? MAD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주셔야 돼. 알겠어요? 다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더 크다는 뜻이거든. 감소량이라는 뜻은 그럼 감소한 게 MAD고 MGD고 증가한 게 MAD니까 감소가 더 커서 MGD에서 MAD를 빼준 게 얼마만큼이래? 3분의 1 MGD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쓰는지 잘 느끼셔야 돼. 알겠어요?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야. 자, 그러면 넘어가자. MAD 넘어가 3분의 1 MGD 넘어가면 3분의 몇 MGD가 돼? 3분의 2 MGD가 MAD가 되는 거니까 DD 날라가고 MM 날라가 버리면 A가 얼마 남아? 3분의 2G가 돼. A가 3분의 2G야. 자, 그 다음엔 에너지 변화를 물어보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에너지 변화를 물어보는 건 아니라서 얘는 필요 없어.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돼. 다시 뭘 풀어야 돼요?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방정식이 뭐라고요? 화살표로 나타낸 힘들이 합력이 뭐랑 똑같다고요? MA로 구하는 값하고 MA 값하고 어떻게 된다? 같다야. 여기서는 얘가 얼마야? 3분의 몇 G야? 2G 가속도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얘의 가속도가 A니까 3분의 몇 G 가속도야? 2G 가속도야. 그러면 이것도 외워야지.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물체가 혼자 움직이는 상황이 실로 연결된 상황보다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니? 운동방정식에서 무조건 이걸 먼저 푸셔야 되죠? 무조건 먼저 푸셔야 되고 mg 사인 세타가 MA랑 어떻게 된다고? 같다는 걸 외우시고 푸시는 거죠. 알겠어요? 다시 그럼 MA로 구한 힘이 얼마만큼이야? MA로 구한 힘이 라지 M이라고 하면 MA로 구한 힘이 얼마만큼이야? 이때라 mg 사인 세타
3분의 2 라지 mg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실이 끊어졌을 때 3분의 2 라지 mg, mg 사인 세타는 실이 끊어지기 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외우시고 푸는 거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3분의 2 라지 mg.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을 한물체로 보고 풀려고,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보고 풀려고? 한물체로 보고 풀려고. 한물체로 해석하면 얘는 라지 mg로 당겨지고 이쪽은 3분의 2 라지 mg로 당겨졌으니까 한물체로 본 운동방정식에서 스몰 mg에서 3분의 2 라지 mg를 빼주니까 한물체로 본 질량 얼마가 돼요?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의 가속도는 얼마가 돼요? 3분의 몇 g가 돼요? 2g가 되겠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라지 m이 몇 스몰 m인지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알겠어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알겠어요? 지금 풀어보세요, 지금. 답까지 구해보세요. 라지 m 계산 나왔나요? 4분의 1m 나왔대요. 4분의 1m이래요. 그럼 4분의 1m 들어가면은 6분의 1mg네요. 여기 맞아요? 12분의 2 스몰 mg니까 6분의 1mg네요. 4분의 1m이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6분의 1m Q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고 돼 있니? Q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뭘로 구한다고? MAS로. 다시 뭘로? MAS로. 그럼 M은 얼마야? 몇 분의 1m이야? 4분의 1m이지? 4분의 1m이니까 4분의 1m에다가 G는 얼마만큼, A는 얼마야? 3분의 몇 G야? 2G에다가 S는 얼마가 돼? D. 그러면은 약분하면 몇 분의 1 mgd? 6분의 1 mgd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죠. 자, 가속도는 아까 전에 계산했는데 몇 분의 몇 G야? 3분의 2G. A의 질량 4분의 1m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기억이 제일 어려웠네요. 그쵸? 풀 수 있었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실내 연결된 물체들 막 나오는데 19번도 풀어야 되고 20번도 풀어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힘들어 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